저작권법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은 학교 홈페이지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이외의 공간에서 저작물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식과 유전 중에서 생식과 발생에 대한 정리를 학습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학습지 뽑거나 아니면 PDF 파일이나 아니면 구글 독스로 한번 풀어보셨겠죠? 그러면 한번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장에 그림이 있죠? 여기 번호 1, 2, 3 있죠? 1, 2, 3 간단한 거였습니다. 자, 1번이 염색체였죠. X처럼 생긴 그거를 염색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2번은 염색 분체입니다. 염색 분체는 이 염색체에서 각각의 부분을 염색 분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3번 염색사인데요. 염색사는 염색체를, 그러니까 염색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염색사랑 단백질이 모여서 응축돼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중에서 염색체를 구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염색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 염색체는 생물체가 간직한 뭐를 담아 전달하는 역할일까요? 맞습니다. 유전 정보죠. 유전 정보를 담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성이 이제 DNA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염색 분체는 막대 모양으로 관찰되는 염색체 보통 두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이 각각의 가닥을 염색 분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염색사는 세포가 분열하지 않을 때는 뭐가 부러져? 네, 맞죠. 염색체가 부러져 가늘고 긴 실 모양의 염색사 형태로 존재합니다. 자, 유전자는 생물의 유전 형질을 나타내는 단위로 어디에 존재할까요? 맞습니다. DNA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염색체의 특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염색체의 수와 모양. 어떤 생명체를 구성하는 체세포들은 뭐의 수와 모양이 모두 같을까요? 맞아요. 염색체의 수와 모양이 모두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23쌍, 다른 동물들은 몇 쌍 이렇게 모두 통일되게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생물에 따라 이것도 염색체, 에서 말한 것처럼 다른 동물들, 사람은 염색체 수가 만 6개고 23쌍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개는 78쌍이다. 78개다. 염색체 수가. 그리고 쪽파리는 염색체 수가 8개다.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상동 염색체는 하나의 체세포에 들어있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한 쌍의 염색체로 부모로부터 각각 한 개씩 물려받아 쌍을 이룬 것이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나하나씩, 아빠, 엄마 이렇게 하나하나씩 물려받아서 쌍을 이룬 겁니다. 사람의 상동 염색체는 몇 쌍일까요? 23쌍입니다. 사람의 염색체는 22쌍의 상 염색체와 한 쌍의 성 염색체로 구성됩니다.
사항 염색체란 성별에 관계없이 암수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한 쌍의 염색체로 사람의 경우 1번부터 22번까지 염색체가 사항 염색체다. 그러니까 여자든 남자든 다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염색체입니다. 그리고 성염색체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는 한 쌍의 염색체로 성염색체 말 그대로 성을 결정합니다. 남자의 성염색체는 뭘까요? 남자의 성염색체는 XY 그리고 여자의 성염색체는 XX입니다. 그리고 세포분열에 들어가기 앞서서 세포분열은 왜 하는 걸까요?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세포분열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자, 아래 설명 나와 있죠. 세포분열이란 생물이 생장하면서, 그러니까 커가면서 세포가 둘로 나누어지는 과정이다. 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커가면서 세포가 나눠질 때, 왜 나눠질까? 한번 알아볼게요. 세포는 무엇을 통해 생명활동에 필요한 물질을 받아들이고 세포 내 노폐물을 내보낼까요? 네, 세포막입니다. 영어네요. 세포막을 통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산소나 다른 유기물들을 받아, 받아들이고 그거에 이 분열을 뭐라 해야 되지? 생식활동을 하면서 발생한 그런 노폐물들 밖으로 내보냅니다. 네, 아시겠죠? 세포의 크기가 커지면 세포막의 표면적이 증가하는 비율보다 세포의 부피가 증가하는 비율이 더 크기 때문에 세포막을 통해 드나든 물질교환을 원활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세포가 어느 정도 크기가 커지면 더 이상 자라지 않고 뭘 할까요? 분열하겠죠. 분열하며 생물은 세포수를 늘려 생장합니다. 이 말이 좀 길고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는데, 생각해보면 점점 커지면 그 앞에서 나온 어떤 물질, 생명할 때 필요한 물질들을 이제 받아들이고 다시 주는데, 해까지의 거리가 늘어나잖아요. 세포막에서부터 해까지의 거리가 늘어나면 이제 가는 데 시간 걸리고 나오는 데도 시간 걸리고 그러면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포 분열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체세포 분열 들어가겠습니다. 체세포란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입니다. 예를 들자면 식물의 표피세포, 동물의 근육 및 신경세포 등이 있겠죠. 체세포 분열은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체세포가 분열하여 둘로 나누어지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분열 전 세포를 모세포, 분열하여 생긴 세포를 딸세포라고 합니다. 과정을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과정은 1번의 감기. 이거는 핵분열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준비를 하는 핵분열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감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 마지막으로 세포질 분열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아래에서 더 배우겠습니다. 자, 감기는 유전 물질이 복제되는 등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세포 분열은 아니라는 말이겠죠. 네. 핵분열은 염색체가 이동하면서 뭐가 나누어지는 과정일까요? 당연히 핵분열이니까 핵이 나누어지겠죠.
핵이 나눠지는 과정으로 염색체의 모양과 행동 변화에 따라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구분됩니다. 그러면 자세히 배워보겠습니다. 자, 감기부터 하겠습니다. 감기는 뭐가 뚜렷하게 보일까요? 맞습니다. 핵막이 뚜렷하게 보이며 실처럼 뿌려져 있는 앞에서 배운 염색사의 형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물질이 복제되어 2배로 증가하고 세포의 크기가 점점 커지겠죠. 그리고 전기로 가봅시다. 이제부터 진짜 실질적인 핵분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뭐가 형성될까요? 네, 맞습니다. 방추사가 형성됩니다. 이때 방추사가 뭐냐면 이 어, 염색체를 끌어당기는 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끌어당겨서 반으로 쪼개야 되죠. 그래서 끌어당기는 애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핵막이 사라지겠죠. 네, 끌려가야 되니까. 그리고 염색사가 응축되어 두 가닥의 염색 분체로 되어 있는 염색체가 된다. 그러니까 원래는 핵분해를 안 할 때는 염색사인 형태로 있는데 핵분열을 시작하면 염색체로 바뀐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염색체가 어디에 배열될까요? 세포 중앙에 배열되고 방추사가 이제 염색체 붙습니다. 그리고 염색체를 관찰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기에는 각 염색체가 염색 분체로 염색 분체 배웠죠? 염색체에서 그 각각의 마디마디를 염색 분체라고 합니다. 염색 분체로 나뉘어 뭐에 이끌려? 네, 방추사에 이끌려 끌려가서 이제 양극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기에는 염색체가 또 어떤 형태로 염색 분체의 형태로 아니죠. 염색사. 네, 염색사의 형태로 풀리고 이제 핵막이 다시 나타나 똑같은 2개의 핵이 생기죠. 그리고 세포질 분열이 시작됩니다. 자, 이 사진은 지금 보이시는 사진은 식물의 세포질 분열 사진입니다. 그런데 네, 식물을 보면 중앙에 세포판이 생겨요. 이게 이 하나의 모세포라고 하면 이 큰 게 모세포라고 하면 이 중간에 세포판이 생기면서 이제 바깥쪽으로 성장하면서 2개의 딸세포가 되겠죠. 2개의 딸세포가 됩니다. 동물은 이와 다르게 이제 바깥쪽으로서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면서 2개의 딸세포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체세포 분열의 특징과 의의 정리해 보겠습니다. 체세포 분열의 특징. 염색체 수와 DNA 양의 변화가 없죠. 네. 그리고 한 개의 모세포로부터 2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죠. 동물의 경우 온몸의 체세포에서 일어나고 식물의 경우 생장점, 그러니까 자라나는 부분, 뿌리의 끝부분 또는 잎의 엄적 끝부분, 그리고 형성층, 네, 네, 형성층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체세포 분열의 이의는 체세포 분열을 통해 생물은 생장하고 재생하고 생식한다. 이 말이 뭐냐? 생장, 자라고, 다친 거 있으면 재생하고, 또 뭐 자란다는 그런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수 증가를 통해 뭐를 늘리는 것이
세포 크기 증가보다 외부화에 뭐에 또 유리할까요? 네, 체세포, 아니 세포 수 증가를 통해 체세포를 늘리는 것이 세포 크기 증가보다 외부화에 물질교환에 유리하겠죠. 맞죠? 네, 알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드디어 또 생식세포 분열에 들어가게 되었네요. 자, 생식세포 분열은 이거는 조금 어렵진 않은 난이도는 비슷한데 살짝 과정이 길어서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먼저 생세포 분열을 이제 배우려면 생세포가 뭔지 또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아야겠죠. 자, 먼저 생세포가 뭔지 알아보면 유전 정보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세포입니다. 네, 그러니까 유전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유전자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거 많죠. 뭐 그런 거 할 때 네, 쓸 수도 있고 뭐 과학적으로는 유전 정보를 네, 과학적으로 유전 정보 DNA 뭐 이런 것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식물의 생식세포는 뭐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맞습니다. 정핵과 난세포들로 이루어져 있고 동물은 성자와 난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생세포를 관찰할 수 있는 기관은 식물은 꽃에 있는 수술의 꽃밥, 그리고 암술의 밑씨, 동물에선 정소, 난소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생세포 분열은 생물이 생식기관에서 생세포를 만들 때 일어나는 세포 분열이다. 체세포는 이제 체세포, 그러니까 어, 동물로 치면 온몸의 체세포에서 일어나고 식물로 치면 어떤 생장점이나 형성층에서 일어나는 그런 분열인 반면에 이 생세포 분열 생식기관에서 생세포를 만들기 위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생식이란 생물이 살아있는 동안 자신과 닮은 자손을 만들어 종족을 유지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닮은 이제 자손을 만들어서 종족을 유지하기 위해 그런 네, 그런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생식세포 분열 과정을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생식세포 분열은 두 개로 나누어져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먼저 첫 번째는 감수 1분열, 두 번째는 감수 2분열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감수 1분열에서는 전기에서는 네, 뭐 이렇게 되고 일단 순서부터 크게 말씀드리면 전기, 중기, 후기, 말기 및 세포질 분열하고 감수 2분열로 가면 전기, 중기, 후기, 말기 및 세포질 분열 똑같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살짝 앞부분에서 다른데 어떤 면에서 다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염색체의 복제가 일어나는 세포 분열이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멈췄다 하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2회 일어난다. 첫 번째 분열을 감수 1분열을 하고 두 번째 분열을 감수 2분열을 하고 한다. 감수 1분열이란 복제된 어떤 염색체가 접합하여 만들어진 어떤 염색체로 분리되어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들까요? 복제된 상동 염색체가 접합하여 만들어진 이가 염색체
이가 염색체가 분리돼요.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거는 생세포 분열 과정에서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들어서 그냥 감소 분열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감소 1분열에서는 이제 감소 1분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감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감기는 이제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면 염색체는 어떤 형태로 풀어져 있나요? 염색사 형태로 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물질 DNA가 복제되고 세포가 분열할 수 있을 만큼 크기가 커집니다. 그리고 전기, 이제 본격적인 감술 분열 시작되었습니다. 핵막이 사라지죠. 그리고 상동 염색체가 붙은 어떤 염색체? 이가 염색체. 이가 염색체가 형성되면 어떤 게 나타날까요? 방추사가 나타납니다. 자, 이가 염색체가 어디에 배열될까요? 세세포 분열에서도 나왔는데 중기에서는 이가 그 염색체가 세포 중앙에 배열되게 됩니다. 방추사 각각의 상동 염색체에 붙게 되고 이 상동 염색체가 각각의 방추사에 이끌려 세포 양쪽 끝으로 이동하는 게 후기죠. 네, 후기의 끝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때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이 N개였으면 N개가 되겠죠. 그리고 두 개의 뭐가 형성될까요? 핵이 형성되겠죠. 두 개의 핵이 형성되면 세포질이 나눠져 두 개의 딸세포가 생깁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감수 1분열이 끝났고요. 이거에 멈추지 않고 연속적으로 감수 2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감수 2분열은 특징인데 감수 1분열에 이어서 뭐가 없이? 감기 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감기가 이제 준비하는 단계라고 했잖아요. 이 감수 2분열은 준비하는 그 단계인 감기 없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시작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감수 2분열에선 체세포 분열처럼 염색 분체가 분리되기 때문에 염색체 수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거의 그런데 비슷비슷하긴 해요. 네. 그래서 오히려 더 비슷해서 헷갈리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꼼꼼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감수 1분열로 생긴 딸세포는 뭐가 없이 감수 2분열 전기로 이어져 방추사가 나타나기 시작할까요? DNA 복제 없이 감수 2분열 전기로 이어져 방추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감기 때 DNA 복제랑 뭐 이런 게 일어났는데 감기가 안 일어났으니까 DNA 복제는 없겠죠. 그리고 중기에서는 염색체가 또 나왔죠. 세포 중앙. 중요한 인간 계속 빈칸을 만들었겠죠. 세포 중앙이 배열되고 방수사가 염색체에 붙습니다. 후기는 각각의 염색 분체가 방추사에 의해 양쪽 끝으로 이동하게 되고 염색 분체가 나누어져 염색체 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말기 및 세포질 분열에서는 핵막이 나타나 핵이 만들어지고 염색체가 부러집니다. 그리고 세포질이 나누어져 총 몇 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질까요? 맞습니다.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집니다. 네.
그러면 이제 특징과 의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포 분열이 2회 연속으로 일어난다. 그리고 상동 염색체가 접합한 이가 염색체가 나타난다. 한 개의 모세포로부터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진다. 생세포는 염색체 수가 모세포의 절반이 되므로 암수 생식세포가 결합하여 생긴 자손은 부모수와 동일한 염색체 수를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생세포를 하면서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되기 때문에 암수가 결합해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자 남자의 생세포가 만나도 똑같다. 동일한 수의 염색체를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물이 세대를 거듭해도 자손의 염색체 수가 변하지 않고 항상 일정을 유지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교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조금 남았는데 그래도 열심히 합시다. 네.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의 비교. 체세포 분열과 생세포 분열의 공통점은 일단 세포 분열 전 감기죠. 감기의 유전물질이 복제됩니다. 그리고 전기의 염색사가 응축되어 염색체가 되고, 그리고 핵막이 없어지고 뭐가 나타날까? 방추사가 나타난다. 네. 그리고 중기에는 염색체가 세포 중앙에 배열되고, 후기에는 방추사에 의해 양쪽으로 이동합니다. 말기에는 세포질이 나누어지면서 두 개의 세포가 생성됩니다. 그리고 차이점은 뭐냐? 차이점, 이 두 개 공통점이라는 차이점도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네. 먼저 분열 장소는 동물은 모든 제세포, 식물은 생장성과 형성층, 그리고 동물은 생세포 분열에서 동물은 정소, 난소에서 분열을 하고 식물은 꽃밥, 미씨에서 분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열 횟수는 체세포 분열은 1회, 그러나 생세포 분열은 연속 2회 일어나게 됩니다. 딸세포 수의 변화는 체세포 분열은 2개로 되죠. 모세포 1개였는데 딸세포가 2개로 됩니다. 생세포 분열은 모세포 1개에서 딸세포 4개로 되죠. 그리고 염색체 수의 변화는 체세포 분열 변화 없다. 생세포 분열은 반으로 줄어든다. 네, 그리고 분열 결과 생장, 재생, 무성생식이 있고, 생세포 분열은 생식세포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가 염색체는 체세포 분열은 나타날까요? 나타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수 1분열에서 뭐가 형성될까요? 아니, 감수 1분열 언제 이가 염색체가 형성될까요? 전기의 이가 염색체가 형성되게 됩니다. 이 밑에 모식도로 합해했던 그 내용들을 싹 정리되어 있는 게 있고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파트죠. 수정과 발생.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의 생식세포. 자, 사람의 생식세포는 정자와 난자가 있죠. 정자는 머리, 꼬리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유전물질이 들어있는 뭐가 있을까요? 핵이 있죠. 핵이 그래서 정자의 머리 부분이 핵입니다. 그리고 꼬리를 이용해 무엇을 향해? 난자를 향해 이동합니다. 그리고 난자는 핵과 세포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핵은 뭐가 들어있을까요? 유전 물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전 물질이 들어가 있고 세포질은 수정란 초기 발생에 필요한 양분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난자는 정자보다 크기가 훨씬 클까요? 작을까요? 네, 맞습니다. 큽니다. 정자가 우리 몸에서 가장 작은 세포고 그리고 난자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세포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네, 임신되는 과정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배란은 약 28일을 주기로 난소에서 성숙한 난자가 어디로 배출될까요? 수란관으로 배출됩니다. 네, 수정은 수란관 앞부분에서 뭐와 뭐가 결합할까요? 앞서 배운 생식세포 2개, 사람의 생식세포,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게 됩니다. 이때 만들어진 새로운 한 개의 세포를 뭐라고 하나요? 네, 수정란이라고 합니다. 수정란의 이동. 수정란은 뭐를 거듭하여 난하를 거듭하여 세포수를 늘리면서 수란관을 따라 자궁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나날이란 수정란 초기 세포 분열을 나날이라고 합니다. 초기에 일어난 세포 분열 나날이라고 하겠죠. 나날 결과 만들어진 세포를 뭐라고 할까요? 발구라고 합니다. 이 파트는 좀 단어를 좀 외워야 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체세포 분열은 체세포 분열이며 딸세포가 커지는 시기가 거의 없어 세포 분열이 반복되므로 세포 분열을 하니까 세포수는 늘어나는데 커지는 시기가 없다 보니까 세포의 크기는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네, 과정은 앞에서 나오는 것처럼 수정란, 2세포배, 4세포배, 8세포배, 항실배, 포배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착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수정 후 5에서 7일 후에 어떤 상태의 수정란이 포배 상태의 수정란이 자국 내벽에 파묻힌 현상으로 이때 임신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 앞에 방금 말했던 게 이 세포배 뭐 4세포배, 8세포배 이렇게 나온 그 책도 있고 뭐 2세포기, 뭐 4세포기, 세포기 뭐 이렇게 나온 책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자의 발생과 출산. 이제 발생은 수정란이 하나의 개체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수정란이 커가면서 이제 그런 커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뭐 조직도 만들어지고 기관도 만들어지고 뭐 일정한 형태 뭐 기능을 갖추고 뭐 이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커가서 이제 출산이 일어나죠. 출산은 수정일로부터 266일 후 태아는 모체 밖을 나오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가 잘 되었나요?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아래 댓글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곧 시험인 학교도 있고 아니면 뭐 기말만 치는 학교도 있을 텐데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